지난 시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우리 경제의 기적 같은 성장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눈부신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던 또 하나의 큰 줄기,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걸어온 뜨거운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곧 미국과 동의어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던 민주주의 전도사 미국. 우리는 그런 미국에 대해 변함없이 굳건한 신뢰를 보내왔죠.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믿었던 그 신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텍사스 국경에 끝없이 펼쳐진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이들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 포용의 상징이었던 미국 내부에서 이제는 자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조차 공권력 아래 짓눌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자유무역을 최고의 가치로 앞세우던 미국이 이제는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조차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경제적 보호복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가 아닌 오직 미국만 잘 살겠다는 이 지독한 고립주의 앞에 지금 전 세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역설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도 따라옵니다.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거엔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제도나 판례를 빌려와 그것이 모범 답안인 양 우리 내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의 지향점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서양의 국가들이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를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가 무너질 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촛불 혁명이나 빛의 혁명과 같은 평화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위기가 극복되고 그 극복의 동력이 다시 제도약의 추진력으로 전환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면서 이제 그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 찬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를 질문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엄연한 전제군주제 국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낯선 개념이 처음 들어온 건 역설적이게도 나라를 잃고 난 직후인 1919년이었습니다. 3.1 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3.1 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민족 대표들은 새로운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밤낮 없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독립국가에 나아갈 길을 두고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충돌했었는데요. 조선 왕조를 되살리자는 복벽주의, 막 성공한 러시아 혁명의 바람을 탄 사회주의, 그리고 신채호, 안창호 선생 등이 강력히 주장한 민주공화제가 그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위대한 대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국호 대한민국, 그리고 임시헌장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결정은 오늘날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류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출발입니다. 마치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세계 선교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불리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파견된 신부도 없이 스스로 들여온 책을 통해 교리를 깨우치고 먼저 교인이 되어 교회를 세운 뒤 나중에야 신부를 요청했던 그 놀라운 자발성 말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또한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축적된 경험의 역사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민족 스스로가 깊고 깊은 수기 끝에 선택한 운명적 체제입니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위대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계승하여 정식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 출범 이후 우리 현대사에 펼쳐진 경이로운 역정입니다. 7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무려 6차례나 시민혁명 혹은 시민항쟁의 물결이 이 땅을 휘몰아치게 된 것이죠. 사실 민주국가로 출발한 지 겨우 10년 남짓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이 피하지 못했던 그 뼈아픈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치는 조금씩 부패 늪에 빠져들었고 권력은 점차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독재 체제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의 DNA는 이때부터 달랐습니다. 불의한 억압에 분노한 학생, 청소년,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아래로부터 거대한 혁명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역사 겨우 12년 만에 우리 민주 시민의 역량은 독재 권력자를 쫓아내고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4.19 혁명이죠. 여러분,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정말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국 가운데는 우리 4.19 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나 이라크처럼 물리적 힘으로 부패한 독재 왕정을 몰아낸 나라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시민의 자발적인 혁명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가진 장교 집단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결국 총칼로 세운 권력은 또 다른 억압을 낳았고 그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군부 정치와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독립 후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민주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시민의 힘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곧바로 군부나 기존 엘리트 세력이 영향력을 되찾으며 현재도 여전히 정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독재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이 나라들을 우리와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현재 각종 국제 지표에서 우리와 아시아의 1, 2위를 다툴 만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대만은 1980년대 후반까지 무려 38년이라는 세계 최장기 계엄령 아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의 민주화는 당시 총통의 결단이 주도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층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개혁 성격이 강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4.19 혁명 이후에도 독재 정권이 다시 등장할 때마다 시민들이 직접 몸을 던져 부당한 권력을 종식시키는 일을 되풀이하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결단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주권을 선포하고 당당히 쟁취해낸 것입니다.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정치를 복원한 6월 민주항쟁, 평화로운 방법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한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 우리 헌법의 가치를 당당히 수호해낸 빛의 혁명까지. 그 외에도 비록 미완의 항쟁으로 남았지만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과 촛불혁명 안에 내재된 시민의식의 원초적 에너지가 되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완의 한거는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민주시민의 가슴속에 유산으로 남아 과거가 미래를 도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느 몇몇 정치인의 결단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써내려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세대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관통하던 그 시절, 누군가는 대학생으로, 누군가는 사회초년생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며 참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며 매운 치릇한 연기를 치약 바른 손수건 한 장의 의지에 버텨내던 뜨거운 젊음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걱정과 부모님의 눈물을 뒤로하고 개인의 안위보다 사회적 양심을 따라 위험을 무릅썼던 그 치열했던 청춘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니, 당당히 자부심을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회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리타분한 라떼 세대로 불리기도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독보적 위상을 만든 여러분들이야말로 인류사의 유일무이한 레전드 세대입니다. 경제 기적의 땀방울로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나라의 영혼을 완성한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위대한 여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이 자부심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